좋아요, 구독.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후반에 이제 시장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3주째 조정 기간에 조금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재료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노동 지표 나온 다음에 거기서 재료가 약간 좀 과열된 그런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비 심리나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약간 좀 과열의 기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조정 기미를 뭐 깊이 조정을 받지는 않고 기간 조정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1월 25일에 2,420포인트대로 갭 상승한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2,50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조정을 받는 그 구간에서 이 갭 상승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2,420하고 2,500 이쪽에서 수렴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밤에 어떤 재료가 인플레이션 관련 재료가 나오잖아요. CPI 지표 같은 게. 그렇다라고 보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그 양쪽으로 좀 어느 쪽으로 벗어나려는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보면은 목표금리 확률, 제가 표를 CME 페드워치 툴 이 표를 좀 오래간만에 가져왔는데, 이 7월의 목표금리 확률이 지금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 전후로, 이게 오늘 아침에 뽑은 거거든요. 어제 자료를요. 근데 지금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CPI 지수하고 좀 연관이 돼서 42%까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뭐 38%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목표금리 확률이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예상보다 25bp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좀 무겁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악재라고 할 만한 재료가 거의 이제 남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담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장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하단에 고용지표 발표하기 직전에 이때는 1%대 확률이었거든요. 그것이 확 4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현재 조정 국면이긴 하지만 깊은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좀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히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그 목표 금리 확률은 향후에 이제 기준 금리가 얼마나 이제 변화가 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준 금리가 지금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좀 놓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의 금리고요. 빨간색 선이 이제 우리의 금리인데, 우리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상태, 이건 계속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미국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빡빡하게 올렸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동행하고 있는데 미국 쪽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빨간색 선이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선은 38%, 그러니까 낙폭의 38%,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국채 가격으로 보면 38%를 회복한 가격, 그리고 금리로 따져본다면 오름폭에서 38%가 내려간 가격에서 반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과연 나쁘게만 볼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확률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금리가 내려올 것을 생각을 한다면
계속 이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의 기회가 된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쪽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 개념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 쪽으로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성 흐름상 이 국채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가는 게 보통 머니무브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 그것이 다시 국채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좀 약간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 요 자체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머니무브가 좀 연기가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채 쪽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국채 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바로 이 가격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으로 주는 악영향 때문에 좀 안 좋다 이렇게 평가는 내릴 수 있어도 기회를 놓친 분들, 투자의 기회를 놓친 분들은 채권적으로 투자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주식시장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전달되는 게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채금리 이 자리, 지금 반등하고 있는 자리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한 13,000포인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나스닥 선물 13,000포인트요.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역시 낙폭의 38% 되돌린 자리가 그러니까 16,800포인트 고점에서 저점이 1,500포인트였거든요. 나스닥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돌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연관성을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3,000포인트대가 지난 페드 인사들이 계속 안 좋게 시장을 눌러왔던 그러한 코멘트들이 시작됐던 지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 13,000포인트로 다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여기서 페드 인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줄지 그 이상을 용인하는 것으로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3,000포인트 넘어가면 14,000까지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기회가 계속 오고 있다. 다만 페드 인사들이 그걸 용인할 것인가 그 눈치만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이걸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필요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거론이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점을 찍는다, 방점을 찍는다라고 할까요? 하나의 약간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이게 금리 정책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제임스 브러드 총재가 한 3번에 걸쳐서 리포트를 내면서 이걸 코멘트했었단 말입니다. 과거에요. 그러니까 2022년 작년에 7월에 한 번, 그리고 11월에 또 한 번, 그리고 올해 1월에도 한 번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 그것을 이렇게 거의 시간에 맞춰서 2022년 9월 그리고 또 11월, 뭐 12월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게 별로 거론이 안 되다가 이번에 거론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요인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 이전은 거론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적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정리하는 아주 한 줄로 된 그런 PDF 파일이 세인트루이스 페드 그 제임스 브러드 총재가 얘기할 때 그 파일 하나가 딱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시면은 inflation is too high but declining 이게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지만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게 줄어든다는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죠. 디스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자꾸 헷갈리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6%대 인플레이션이 뭐 5%, 4%, 뭐 이런 식으로 높지만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페드가 원하는 2%에 도달할 것이다. 정책 금리에 맞춰서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 표현 한 줄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 배경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sufficiently restrictive zone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 충분히 제한적인 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패드에서 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역을 한다면은 충분히 긴축을 만들 수 있는 금리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테일러 준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회색 구름대 이쪽으로 정책 금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한 것이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의 배경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7월하고 11월 이 당시에는 기준금리 자체가 이 3, 4%대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이 레스트릭티브 존의 이 높은 쪽이 7%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목표 금리를 뭐 7%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충격을 한번 줬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경제 정책, 페드에서 내놓은 경제 정책에 의하면은 목표 금리가 이 붉은 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 구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레스트릭티브 존에 바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크게 이제 크게 만들어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5bp 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들 요 안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이 앞으로 시장에 주는 악영향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하고 틀려진 것은 이제 정책 금리가 거의 이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서웠던 구간에 이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의 마무리 구간 들어섰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설사 오늘 밤에 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한들 악재의 끝물 정도로 인식하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 최근 시장의 조정이나 금리 변화가 이제 앞으로 흐름에 좀 큰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악영향은 당연히 뭐 시장 빠지면은 사람들 뭐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네네. 그것을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채권적으로도 기회가 되겠지만 오늘 밤에 만약에 좀 안 좋은 그런 반영이 돼가지고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주 쪽으로는 좀 들어가야 될 그럴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을 항상 줄 때, 기간 조정을 줄 때 가격 조정할 때는 모두가 내려버리니까 좀 구분이 안 가지만 이런 기간 조정을 줄 때는 우리가 어느 업종이 주도주였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조정을 받는지 그래서 향후에 주도 업종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반도체 지수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붉은색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급하게 올라갔었고 과거에 놓고 보면 경기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푸른색 선이 금리인데 금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계속 하락하는 동안에 그렇다면은 반도체 지수는 이제 반전을 노리면서 경기를 선반영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작년 같은 경우 그 반대 현상이었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안 좋고 빠지는 모습.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주 짧게 봤을 때 금리가 이렇게 붉은색 선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주도 업종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단순히 유동성 흐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받는 그것보다는 경기 흐름이 이제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반영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펀더멘탈적으로 여러 가지 제 앞 시간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미국 쪽엔 더 크다는 점, 정책적 효과가 미국 쪽은 더 크다라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그 관련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경제 정책 자체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향후에도 주도 업종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도체 업종은 우리가 핵심 업종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